아, 이건 또 뭡니까?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점점점. 이게 뭡니까 이거? 지난 2일에 밤 11시가 넘은 시각 지하철 안에서 많은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한 승객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봤습니다. 이게 밤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술에 많이 취한 건지 뭐 어쩐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겠지만, 네, 이 한 목격자가 이제 신고를 위해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래서 저 모습이 담겼는데요. 이 밤늦은 시간 지하철 타다 보면 뭐 술에 좀 취한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쓰러져 있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기대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, 소변을 갑자기 승객들이 있는 곳에서 이 갑자기 화장실인 줄 알고 했는지 소변을 봤기 때문에 승객들이 자리를 피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. 저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SNS 같은데 이렇게 글을 남긴 걸 저도 봤는데 정말 방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. 소장님, 그러면은 이게 그냥 진짜 이제 이분들한테는 내내 약간 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네, 뭐 크게 뭐 상처가 되는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우리 뇌 속에 혐오 기억으로 남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그 혐오 기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제가 봤다면 제가 아주 늙은 사람이 되는 그 시점에도 그 기억이 남아있을 정도로 혐오 기억이라는 거죠. 성인 남자가 그것도 공공 장소에서 우리가 타는 지하철 갇힌 장소에서 배설물을 네, 이런 식의 얘기하기도 싫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 본 눈 찾아요. 내 눈 씹고 싶다. 뭐 이런 게 이럴 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. 자, 일단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신고를 하려고 찍은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 또 신고를 했고요. 네, 그럼 맞습니다. 경찰이 왔습니까? 일단 결론만 하면 경찰은 왔는데 체포는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. 일단 이 첫 번째 강매역에 왔지만 일단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열차가 이미 지나간 뒤였고 그 다음 역으로 재출동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열차를 놓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. 이제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한번 열차를 놓치고 이 관할서에 이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건과 비교해 조금 더 사안이 중한 다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안에 이 상대적으로 좀 경미하다는 판단 때문에 전달이 누락되면서 추적이 이루어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아니, 저 승현님. 네. 아, 글쎄요. 저는 이게 철도사법경찰 뭐 이걸 또 관할서에까지 연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그 전동차라는 건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? 사실 뭐 코레일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았다라는 아쉬운 점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요. 사실 이게 경의중앙선이고 분명히 그 사이에 CCTV도 존재할 거고 분명히 그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형사상 그다음 경범죄처벌법상 분명히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사실 그러니까 철도와 관계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사법경찰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으니까요. 철도사법경찰에서는 반드시 좀 잡아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. 이건 단순한 그냥 경범죄처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었을 거잖아요. 아까 박사님,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잊지 못할 정말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행동이라서 뭐 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만약에 뭐 CCTV 동선 추적을 통해서 붙잡았다. 잡아야죠. 예. 예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근데 처벌이 상당히 약합니다. 공연음란죄라는 형법상 범죄가 있어요.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해야 돼요. 음란한 행위라는 그냥 노출로 되는 게 아닙니다. 소변 이상의 뭐 딴 걸 해야 돼요. 그래서 공연음란죄 적용하기 어렵고요. 여기 지금 딱 떨어지는 건 딱 2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 철도안전법에 보면 여객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동을 할 경우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용변을 함부로 보는 사람, 애들 같은 경우죠. 이거 보고 치우지 않았을 때 10만 원 벌금이에요. 요 2가지 정도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중하게 처벌되지 않을 겁니다. 벌금형 받을 수밖에 없어요. 벌금형. 예. 많아봤자 500만 원인 거네요. 500까지도 안 나오겠죠. 정말 최상한이 500이니까 사실은 처벌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. 야, 근데 이거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? 네, 일단 3월에도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열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소변을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된 적이 또 있고요. 뭐 그 이후에도 지난달에도 인천에서도
저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월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 이후에도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 여성의 뒤에다가 이제 소변을 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. 소장님 진짜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? 단순히 저는 이게 취해서 이랬다? 네.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취해서 정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도 뭐 개중에는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저는 1년에 이런 테러, 어떤 소변 테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런 테러를 봤을 때 저는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하나는 어떤 이제 성적인 성욕에 관련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또 심리적으로 본인의 존재를 누군가한테 굉장히 병리적으로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 이게 수 있다. 과시욕의 일종이에요? 과시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열등한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이 내가 누군가한테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내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침투, 침범, 마구 이렇게 테러를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가 확장되는, 굳이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그런 분석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또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하게 성적인 어떤 범죄 요건하고도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술 취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놀라는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거 뭐 일단 코레일에서 뭐 소독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거 솔직히 모르고 그냥 앉으면 앉겠지만 아는 사람들, 계속 그 통근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? 봤던 분들은 못하죠. 뭐, 저게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? 자, 승 의원님, 네네. 이거 그냥 벌금 뭐 정말 뭐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500만 원도 안 나온다. 이러면은 됩니까 이거?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법령 적용이 좀 필요하다. 그럼 과거의 판례를 좀 고려하면 공연 음란이라는 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건 맞는데 신체 일부를 노출하면, 그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을 하면 공연 음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, 혹시 에스컬레이터 사건에서는 제가 좀 적극적인 그 법률 검토를 요구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소변을 만약에 맞게 했다면 그 자체가 폭행도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강제추행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검찰과 경찰은 지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법령 적용을 좀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령 적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. 공연 음란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뭐 그 지하철 안에서의 지금 뭐 소변을 보는 행위라서 더 논란이 된 거지만 솔직히 당장 저만 해도요. 길 가다가 노상방뇨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봤습니다, 진짜.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. 자,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